신청을 하다입니다. 백인들, 즉 유럽 쪽의 백인들은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전통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여자의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sk out, 아버지에게 ask 해서 여자를 out, 데리고 나간다. 그런 뜻에서 ask out, 데이트 신청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Are you going to ask her out?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니? 지난번에 be going to 미리에 나왔었죠? 의도의 암시, 그 다음에 사전 정보를 가진 미래, 바로 이 부분이 be going to 의도의 암시이죠. 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할 거니? 5번 Have you ever asked for her phone number? Have asked. Have PP.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 Have PP.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물론 의문문이니까 주어하고 조동사 have가 도치되었습니다. Have you ever asked for her number, her phone number? 그녀 전화번호를 물어봤니? ask for. 청하다, 요청하다. 여기에서는 전화번호를 물어보다. 자, 6번 Write down what I'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적어라. 적어둬라.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죠.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뭐뭐 하는 것. 그리고 7번 Bring in those chairs that are in the garden. Bring in those chairs that are in the garden. 바로 관계대명사죠. 네, 관계대명사입니다. Those chairs, 선행사입니다. Those chairs, 여기까지 선행사입니다. Those chairs. 그래서 이 that 이하가 that 이하 관계사 절이 여기서부터가 관계사 절이죠. 그래서 that 이하 that are in the garden 그 정원에 있는 의자들, 저 의자들을 안으로 가지고 와라.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관계사절을 이끌어서 선행사를 꾸밀 때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여러 번 나오는 것이므로 그때 다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문장입니다. Try the pants on before you buy them. pants. 그 영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단어들이 좀 있죠? 뭐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팬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팬티라는 표현은 팬티라고 사실은 써서도 안 되고 쓴다면 팬티즈라고 해야 됩니다. 팬티즈. 이 팬티즈라는 말은 원래 팬츠가 바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켤레를 이루는 복수.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구성하는. 예를 들면 이런 안경도 알이 두 개가 있어서 안경이 되죠. 그래서 글래시즈라고 하죠. 이러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이는 것을
복수라고 합니다. 켤레 복수. 켤레, 쌍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바지도 바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따로따로 들어가는 이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바지가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켤레 복수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팬츠의 작은 것, 즉 반바지의 개념에서 넣은 것이 팬티즈입니다. 그런데 이 팬티즈라고 하는 것이 속옷의 반바지로서 속옷의 용도로 쓰이게 됐고, 이 속옷은 반드시 여성용 속옷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 지금 팬티를 입고 있다, 이 말은 우리말에서는 통용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영어로 옮겨지면 자칫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팬티라는 말은 없고 팬티즈 속옷 여성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뭐를 써야 합니까? 바로 underwear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8번 문장입니다. Try the pants on before you buy them. 그것들을 사기 전에 before 바지를 입어보세요. 팬츠 넣었죠? 네, 바지입니다. 다른 말로 트라우저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것들을 사기 전에 입어보라. 역시 3형식 문장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주어는 동사한다. 3형식이므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장 늘 상기시키시면서 I love you, love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그래서 3형식을 만드는 동사를 생각하시면 3형식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또 on이라는 부사가 붙어서 try on 해서 입어보다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사기 전에 입어보라. 이런 before와 같은 접속사를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n, 뭐뭐 할 때. until, till, 뭐뭐까지. as,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s long as, 뭐뭐 하는 동안. after, 뭐뭐 한 후에. since, 뭐뭐 이후 줄곧. 이렇게 이러한 접속사들은 뒤에 절을 이끌어서 주로 동사 부분을 꾸미게 됩니다. 여기서도 before you buy them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ry를 꾸미는 동사 부분을 꾸미는 부사절이 되는 것이죠. 9번 Don't throw all furniture away. Throw away. 버리다 이 뜻이죠. 역시 오래된 가구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오래된 가구, 목적어를 동사한다. 부정문이므로 throw 앞에 don't, 부정문인 동시에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주어 생략되어 있고 don't throw all furniture away 라고 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3형식의 세 번째 문형입니다.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것은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고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을 하는 경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전치사와 명사는 결합을 해서 수식어를 만들게 됩니다. 수식어를 만들어서 이 수식어는 크게 형용사구가 될 수가 있고 부사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구로서 명사를 꾸미거나 부사구로서 주로 동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물론 부사구는 동사가 아닌 것들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She always wears her hair in a ponytail. in a ponytail. in 전치사죠? in 전치사. 그 다음에 a ponytail. 자, 이렇게 전치사는 뒤에 오는 명사와 결합을 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서 수식어가 됩니다. 여기서는 포니테일, 원래 포니는 조랑말이죠. 조랑말입니다. 조랑말의 꼬리, 테일, 꼬리죠. 조랑말의 꼬리. 이렇게 저는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조랑말의 뒷부분에 엉덩이가 있다면 이런 형태로서 꼬리가 있죠. 바로 이런 형태로서 머리를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머리를 포니테일, 뒤로 하나로 묶는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하나로 묶은 상태로 머리를 한다. 즉 여기서는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in 이하가 동사인 wears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꾸미는 부사구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She always wears her hair in a ponytail.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don't have much money with me. 나는 많은 돈이 있지 않다. 한 가지 1번 문장에서 always라고 하는 부사를 우리는 빈도부사라는 이름을 붙이죠. 빈도부사. 여기서 always가 wears라고 하는 동사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wears라는 동사 바로 앞에 두고 있죠. 자, 우리는 학교에서 혹은 영어를 가르치는 곳에서 이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도부사 always, 항상 늘, usually, 보통 대개, often, 자주, 흔히, sometimes, 가끔, 있다 등. 빈도라는 말은 일정한 기간에 발생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부사를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빈도부사. 이 빈도부사는 일반적으로 가르치기에 비동사, 조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빈도부사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사의 일반적인 위치가 그렇습니다. 빈도부사가 이 부사의 일반적인 위치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일반 동사 wears 앞에 빈도부사인 always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장입니다. I don't have much money with me.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돈.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챙겨야 될 것이 많다, 적다. 그 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말.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 number of는 수가 많은.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 많은 셀 수 있을 때 many, 셀 수 없을 때 much. 적어는 셀 수 있을 때 a few, 조금 있는. few, 거의 없는. 셀 수 없을 때 a little, 조금 있는. little, 거의 없는. 이렇게 명사가, 그 수식을 받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냐 없는 명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자, 여기서는 much, 바로 명사가 셀 수 없는 것일 때 쓰이는 much입니다. 돈은 왜 셀 수 없냐고요? 돈을 어떻게 셀 수 없냐? 다 세고 있지 않냐? 돈을 세서 주지 않냐? 그것은 돈을 나타내는 종이돈, 화폐를 세는 것이지, 그 종이를 세는 것이지 돈 자체를 세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기준이 될 수 있는, 만약에 셀 수 있다면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그러면 1,000원을 하나라고 할 겁니까? 10,000원을 하나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money, 돈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기준이 되는 하나를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돈은 셀 수 없는 명사고, 그래서 much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다. 즉, 나는 돈이 별로 없다. 역시 전치사 with 뒤에 명사,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넓은 범주로 명사에 속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with, me. 자, 지금부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하나의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don't have를 꾸미는 말이 되는 것이죠. don't have를 꾸미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없다. 많은 돈이. 자, 3번 They congratulated me on my success. Congratulate me on. 그래서 congratulate A on B가 됩니다. A를 축하하는데 뭐에 대해서? 바로 B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Congratulate. 한 가지 여러분들이 축하한다라고 하는 영어는 Congratulation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실 때는 끝에 반드시 S를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Congratulations. 그냥 congratulation만 하면 바르지 않은 표현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나의 성공에 대해 축하를 했다. 그들은 나를 축하했다. 나의 성공에 대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자, 4번 She sold her old cell phone to one of her friends. cell phone, 휴대전화죠. 이걸 영국에서는 모바일 폰. 이게 모바일 폰이라는 표현은 영국식입니다. 움직이다 move에서 오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셀폰의 셀은 기본적으로 통신 방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셀 방식이라는 그런 셀 방식을 쓰는 휴대전화다 이런 뜻이죠. 셀, sold. 팔다 셀의 과거형 sold입니다. 그녀의 옛날 쓰던 휴대전화를 친구 중 하나에게 팔았다. 그녀는 쓰던 휴대전화를 팔았다.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5번 The ball hit him on the nose. 그 공은 그를 때렸다. 구체적으로
코를 이렇게 그의 코를 쳤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라는 사람이 그를 쳤다.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 그 공은 그를 쳤다. 구체적으로 on the nose 역시 코를 쳤다. 그래서 on the nose got hit 이런 표현이 됩니다.